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쌤 조성선입니다. 오늘은 가정교육 아카데미 7번째 시간으로 허영림 교수님을 모시고 당신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당신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게 된 국민대학교 허영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다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예전에 보면은 사람은 한 가지 재주로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한 가지 재주로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시켜서 애들이 산만한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유태인들이 찾는 재능은 어떤 건가, 우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도의 그 타고르는 이 한국 사람들을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동방에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민족이 굉장히 똑똑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걸 잘 에너지를 활용하면 세계적인 인물로 클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교육비 많이 쓰고 한 거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은 없지 않느냐. 참 속상한데요. 유태인들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민족으로 알고 있죠. 그들의 가정교육이 우리하고 틀렸다 그래요. 유태인들 가정교육에서는 애를 전혀 비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애는 책을 좋아하는데 너는 왜 친구만, 이렇게 하지 않고 애가 갖고 있는 거를 그걸 재능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둘이면 우열 경쟁보다는 갖고 있는 개성을 인정해주고 공존하려고 한다. 우리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능 찾는 것은 집에서 애들이 놀 때 엄마가 관찰하면 찾아낼 수 있어요. 저도 아들 둘인데 큰애는 뭘 더 좋아하고 막내는 그보다는 얘는 뭘 더 좋아한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재능을 키워줘야 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상대성 이론을 핀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하고 말도 늦게 하고 전화 소리 듣고 그랬다고 그래요. 발육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적응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모두들 다 그를 비웃어도 누구 하나는, 엄마 하나는 그를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 그래요. 늘 손을 잡고 너는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래서 나중에 다른 책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지식욕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책을 엄청 많이 읽고 어떤 책 끝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재능은 그 많은 책을 섭렵하는 가운데 자기 재능을 찾아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재능 찾기라는 가정에서 엄마가 찾아줄 수도 있고, 애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애한테 오래 기다려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찾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일찍이 수능에 매달려서 대학이란 입시에 너무 괜찮은 애들을 다 미리 망가뜨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능 찾아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만들려면 우리네 마음이, 그죠?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존하는 학자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버드대학에 계신 분은 다면적 지능 얘기를 합니다. 1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 방송한 기억이 나는데, 언어적 지능이다, 말 잘하는 애들은 언어적 지능이죠. 논리수학적 지능이다, 이렇게 수놀이 잘하는 애들은 얘는 또 수 쪽으로 뭘 할 것이다. 공간적 지능, 뭘 잘 구성하는 애들, 그것도 지능으로 봅니다. 음악적 지능, 절대 청음력이 있는 애들만 시켜도 되죠. 아무나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또 신체 운동적 지능, 운동하고 리듬에 맞춰서 자기 신체 표현을 잘한다. 이거는 신체 운동적 지능으로 따로 얘기를 하죠. 또 대인관계적 지능, 어디 나가면 늘 왕초 노릇이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한다. 나이 위아래를 막론하고, 이건 굉장히 대인관계적 지능이라고 그래요. 다른 분들은 이 대인관계적 지능을 옛날에 IQ 스코어를 믿었다면 그거하고 상관없는, IQ 스코어가 낮아도 대인관계적 지능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보면 대인관계적 지능이 리더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개인 내 지능은 자기 안의 정서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L에도 굉장히 자기 안의 정서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개인 내 지능이 높다. 무슨 철학자 같은, 또 자연적 지능, 새를 잘 키운다, 요리를 잘한다, 이런 거 다 자연적 지능에 들어가고요. 실존적 지능은 뭐야? 삶과 죽음 사이,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여기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도덕적 지능. 아무리 국제화되고 세계화돼도 절대 선악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지능. 이런 얘기를 이제 학자가 하면서, 이제 가드너 말에 의하면 이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너무 다행이에요. 전 다 못해요. 자, 이 중에 한두 개는 굉장히 스코어가 높고
2개는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 그걸 슬퍼하지 말라 그랬죠. 왜? 이렇게 다면적 지능 속에 우리 아이가 뭐 하는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는 모노지능형 시대다. 한 가지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 예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사람의 모노지능형의 합작이다 이렇게 봐지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빌 게이츠예요.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 컴퓨터가 좋은데 자꾸 이 공부 저 공부 하려니까 그 사람 학교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프로그램만 만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 팔로를 개척을 해야 되니까 친구 스티브를 불러다가 네가 이걸 팔아라. 그럼 전체 수익이 100이면 우리 반반씩 나누자라고 한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인데 작년 인터넷에 세금을 제일 많이 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린아이들은 한 가지에 올인할 수 있는 아이. 쉽게 말해서 한 가지 미칠 수 있는 아이가 결국은 성공의 길로 가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애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얘가 뭘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얘는 이거에 미치더라. 얘 이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걸 찾아주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즐기는 일을 하면 오래 하기 때문이죠. 자, 3번째는 남과 다른 내가 되기 위한 노력이다. 재능을 찾아줘서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에디슨은 천재는 1% 영감하고 99% 노력이 됐어요. 물론 1% 영감도 에디슨만 하니까 발견했다. 그래서 영감 없이 노력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억지고요. 1% 영감을 찾았다 하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 결단이나 집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노력하고 신념을 갖고 매진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천재는 이퀄 인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천재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매사 나는 이건 못해 저건 못해 이유 많은 사람은요. 인내력이 없으면 걔는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인내력을 가리키는 것은 일단 걔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노력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에디슨이 백열등 만들 때 얘기를 듣고 저도 또 감동이었어요. 그분은 뭐 뚝딱하면 뭐 하나 나와서 이렇게 발명왕 그런 얘기해서 나는 백열등도 뚝딱해서 만든 줄 알았더니 1237번째 백열등이 불이 켜졌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한 200번 하다 관둘 텐데 이분 나중에 회고록을 보니까 1237번째 된 거는 1236가지를 했다라는 거지 1236번 실패라고 생각 안 한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마인드가 우리하고 틀리다. 실패로 생각하면 벌써 200번 하고 관둘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끊임없이 될 때까지 노력한다는 거, 자기 최면 걸고 한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래서 집념을 갖고 노력을 하고 인내하는 거 이건 대단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4번째로 집중력 얘기를 해요. 집중력. 요새 ADHD라고 뭐 소아 ADHD가 청년으로 성인으로 이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학급에서 1명, 3명까지 ADHD로 보는데 소아정신과에 제일 많이 가는 게 ADHD입니다, 지금. 그러면 애들이 왜 산만할까? 재밌는 걸 안 해서 그래요. 엄마들이 이것저것 시키니까 이것저것 골고루 다 잘하지도 않으면서 산만성만 자리 잡혔다. 그래서 이게 집중력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요. 얘 좋아하는 것만 해도 돼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교육 방법, 교수 설계 왜 하는 줄 알아요? 애들이 어떤 일에 얼마나 몰입하느냐, 몰입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연구하는데 몰입력, 집중력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왜? 걔가 어떤 일을 할 때 몰입하는가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집중하느냐. 예를 들어 책에 집중했다. 걔는 책에 흥미가 있는 아이죠. 걔가 무슨 블록을 잘한다. 걔는 블록에 흥미가 있고 블록 할 때 몰입력이 있다. 블록으로 대성하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저것 다 시키니까 애들이 다 산만하다. 결국은 걔 재능을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가정 내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걔가 뭘 좋아하고 뭘 할 때 시간을 많이 잘 쓰느냐. 그리고 뭐 할 때 즐기느냐. 이거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이제 재능 찾으면서 좋은 친구 얘기를 제가 넣어봤어요.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가도 친구 잘못 만나면 어떻게 다 그냥 중도 하차하고 굉장히 그 여러 상담, 힘든 상담을 받을 때 이 좋은 친구도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스페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어진 아내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요.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성공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학생들 보면은 그 댐데미를 보려면요. 그 주변 애들을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 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해놓고 맨
칼제비나 쌍꾼들 주변에 친구하면 좀 훌륭한 사람 되긴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좀 이런 길로 가겠다 한다면 이 친구도 굉장한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 관리도 자기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 때 이렇게 교정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중국의 그 관포지교라는 그래서 관중과 포수가 얘기가 상당히 친구의 우애로 깊은 우애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보고 참 중국 사람들은 또 우리하고 폭이 틀린가 그런 생각했어요. 관포가 그 좀 뭘 잘못해 갖고 이제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포수가가 탄원을 해서 뽑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포수가도 꽤 사람이 이제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 높은 재상 자리를 받게 됐는데 친구인 관중이 훨씬 자기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관중한테 그 자리를 다 맡기고 자기는 관중 밑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관중이 나중에 회고할 때 날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정말 나의 능력을 인정한 사람은 포수가다 이런 얘기를 해서 둘의 우정을 이제 기리는 깊은 우정이다. 그래서 간포지견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은 거기에 관중과 포수가의 얘기다. 그래서 친구라도 능력이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해주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참 귀감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6번째 이제 외국어다. 외국어는 학문과 사업의 무기가 된다. 이건 이제 유태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유태인들 미국서 공부할 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보면 4개, 5개는 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 이제 프로이드도 4개 국어 융통하죠. 그리고 교황 그 베네딕트 16세도 5개 국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어를 많이 한다는 것은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뭐 영어 하나만 잘해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가다가 또 한번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국어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외국어를 배웠을 때 가장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뭐 뮤지컬 영어니 해서 뭐 5세부터 뭐 4세부터 애들 영어 시키고 하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전부 또 소아정신과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야, 요 외국어 공부도 뭐 시간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합니다. 그 얘기는 모국어는 언제까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모국어가 뿌리를 내려라. 내린 만큼 외국어 전이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되면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꽤 잘해요. 뭐 엄청나게 잘하지 않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쓸 줄 알고 말할 줄 알거든요. 그 4가지 영역이 그 정도 됐을 때 영어를 하면 그 수준을 다 따라 마시죠. 근데 5살 때 한다고 칩시다. 5살 때 애가 할 수 있는 한국말이 10개면 24시간 영어 해도 10개밖에 못해요. 그건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 시키려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하고 15세 이전에만 시작하면 제2외국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무리 없이 모국어처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연구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 하되 15세 이전에만 시작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외국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면 모국어부터 하면서 외국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재능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외국어를 해야 될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국제화, 세계화돼서 세계가 한 지붕이에요. 그래서 한 지붕 속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의사소통하려면 언어는 상당히 중요한 도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국어 말고 2개 더 하는 것은 상당히 능력이고 재능이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컬럼을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